하늘에 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추바카, 추위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처럼 그것도 진짜 신기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적 손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수산생물과 수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수산생물 국경 검역.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김미진입니다. 수산생물 국경 검역, 또 수산생물 전염병,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두 분 모시고 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검역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검역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또 SF, 과학을 좋아하는 작가로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00만 유튜버죠. 아우,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에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책이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이라고 하고요. 진짜 본명은 김정훈입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는 100만 유튜브 분께 이렇게 기운을 좀 바꿔 가야 됩니다. 우리 원 유튜브 채널도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기운을 같습니다. 여기다 다 좀 네. 제가 팍팍 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 자체도 일단은 수산생물 국경 검역인데요.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살짝 뭔가 내용으로만 냈을 때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이 들어올 때 검역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수산생물 검역은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죠.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일 겪으면서 검역이 뭔가에 대해서 다들 어렴풋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이 해외에 있는 것이 국내에 들어올 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병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는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수산물을 위해서 질병 검사를 우리가 해주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하는 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고 먹기도 하는 생선이나 뭐 꽃게 아니면은 뭐 조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다 포함하면 되죠. 우리가 흔히 뭐 어패류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류에 들어가는 뭐 각종 생선 종류의 이런 물고기들. 그 다음에 이제 폐류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조개류를 의미를 하니까 각종 이제 뭐 조개 종류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이제 갑각류로 분류가 되는 새우라든가 뭐 꽃게라든가 로브스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검역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그 수산생물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네, 살짝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짝 배가 고파지는데 근데 궁금한 게 수산생물도 질병에 걸려요? 안 걸리겠습니까, 설마? 뭐 살아있는 거니까 걸리긴 네. 할 것 같은데 네. 상상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신기하게 읽은 옛날 기록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조선왕조실록 1399년 음력 8월 6일 기록을 보면 갑자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늘에서 천구가 바다로 떨어졌기 때문에 천구라는 게 직역을 하면 하늘 천자의 개구자거든요. 하늘의 개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스타워즈 이런 데 네. 보면 그 추바카, 추위라고 해가지고 뭐 약간 개처럼 개라고 해야 되나 곰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외계 생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진짜 신기한 이야기일 텐데 그쵸, 그쵸. 맞아요. 영화 스토리 같은. 그러니까요. 네.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마침 하늘에서 그 전날 유성이 좀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보고 이게 그것 때문인가? 뭐 이런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들이 어딘가로 유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다의 해양 생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떼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현대에도 또 벌어진다면 우리의 해양 생태계 또 우리의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올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검역을 통해서 미리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왕조실록에서 그 검역까지 넘어가는 그 바이브가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해외 수산생물의 이동을 단순히 이렇게 수화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반입이 됐다 정도의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좀 무섭냐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지구가 어떤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의 바이러스 정도 들어와야지 사람들은 영화도 만들고 이러면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새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아메리카에서 유입된 어떤 새우에게서 넘어오는 세균이 있다. 이게 한국 앞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이 새우 입장에서는
진짜로 멀리 마치 사람이 외계 행성에서 넘어온 어떤 외계인을 보는 듯한 그런 정도의 낯설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될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어떤 파괴를 불러오시지 않겠느냐. 제 인생을 살면서 사실 새우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입장이 돼보면 굉장히 이 수산생물 검역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네요. 네. 그럼 수산생물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뭐 수산생물의 질병에 걸려서 인간이 그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양식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오게 되면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적 손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에서 수산생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질병에 걸린 개체들이 유입이 됐다. 그럼 이제 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공급망이 좀 무너지게 되고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물가가 그대로 오르게 되면서 피해를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우리 이제 횟집 같은 데 가면 네. 보통 이제 제일 비싼 메뉴에는 가격이 안 적혀 있고 시가. 시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검역에 한번 실패해가지고 무너져서 모든 양식상 횟감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다 시가. 우리 모든 횟집에서 네. 볼 수 있는 우리의 가격은 시가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시가. 와, 사실 지금까지는 그 수산생물의 그 질병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질병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식가로 먹는다고 하니까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수산생물 그 질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문제들이 또 있었을까요? 이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현대인의 질병이 그 암이 있잖아요. 근데 조개가 암에 걸립니다. 조개가 암이에요? 네, 조개가 암에 걸리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암의 특징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암은 자신의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남한테는 전염이 안 되잖아요. 전염이 되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사람 거의 암 없어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전염이 되는 사례가 없는데 특히 직접 접촉이 아니고 이 조개의 경우에는 물속에서 그 암세포가 퍼져요. 그래서 다른 조개한테 침투가 돼요. 이제 예전부터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피해를 줬던 질병들이 뭐가 있냐면 좀 이름이 어려운데 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라고 너무 어려운데요. 네. 전복한테 감염되는 질병이에요. 이게 위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요 살이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근데 이게 수축이 되면 바위에 붙어있지 못하고 툭 떨어지면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새우 같은 데에 자주 증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는데 이게 식각류 무지개 바이러스라고. 이것도 이름이. 왜냐면 새우 그나마 쉽네요, 그래도. 그쵸. 네. 새우가 식각류 식각류에 무지개 바이러스. 섞여 있으니까 네. 이제 새우한테 감염이 되면 거의 폐사율이 80% 어. 정도 되고 양식장에 한번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네. 하면은 2, 3일 만에 초토화. 우리가 좋아하는 굴에 침투하는 기생충이 있거든요. 퍼킨스스 마리누스라고 이제 폐사율이 거의 90%가 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결국에는 잘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히 물론이고 그 해양 자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해양 자원한테도 당연히 안 좋고 서식 환경도 당연히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외국 국가에서 유입되는 어떤 전염성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역의 필요성, 중요성 이게 이제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우리 막아야 한다. 맞아요. 이래야지 우리 기운 빠지고 사람이 병들었을 때 전복죽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려면 막 검역을 철저해서 이런 거 막아야 된다.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예시를 들어주신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또 조개에다가 전복에다가 새우에다가 또 우리에게 또 친숙한 또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더 느낌이 좀 확 와닿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좀 다른 문제들도 있나요? 뭔가 실패했다거나 막 이런 것들. 아니 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부 유입종은 진짜 사례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큰머리 개미라고 있어요. 머리가 진짜 커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는데 아프리카로 진출을 해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으로 진출해서 얘가 무슨 짓을 벌였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혹시 소고기나 돼지고기 최근에 드셨습니까? 그럼요, 좋아해요. 뭐 드셨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서 돼지고기 드셨어요? 네. 혹시 산에서 멧돼지 사냥해서 드셨어요? 보진 않죠. 아니잖아요. 요즘엔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인 무슨 회심? 회심으로 살아야 된다.